경제와 투자를 생각하는 깊이 있는 시선 딥사이트 시간입니다. 올해 상반기 거래가 이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상반기가 끝나니까 개묘년이라는 단어를 다시 보는군요. 검은 토끼에 잊어버렸습니다. 6개월 지났는데 올해가 무슨 해 있는지 보고 이제 기억할 정도로 시간이 빨리 갔는데요. 주식시장은 사실 올해 흐름은 괜찮았죠. 그러나 최근 조정 변동성도 있고요. 하반기를 생각하면서 전략들 오늘 또 중심을 잡아주실 분입니다. 서강대학교 김영익 교수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바쁜데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단기적으로는 지금 조정이지만요. 6월 흐름이 재미없었지만 사실은 길게 보면 연초부터 보니까 코스피가 14.3%가 올랐고요. 코스닥은 26%가 올랐습니다. 사실은 이 정도면 한 해가 끝날 때도 이 정도 장사면 괜찮은 흐름들이거든요. 그렇죠. 네. 올해 이제 상반기 전반적인 흐름 그리고 최근의 조정 어떻게 보시는지요? 뭐 상반기는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데 올해 우리 주가 지수 보니까 코스닥 지수가 세계에서 가장 많이 올랐고요. 코스피도 세계 평균보다 높죠. 그런데 작년하고 비교해 보면은 우리 코스닥 지수가 러시아 주가 다음으로 많이 떨어졌어요. 작년에 많이 빠졌죠. 그게 그만큼 저평가됐기 때문에 올해 그렇게 빨리 올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연초부터 최근에 2,650까지 코스피가 올랐습니다만은 제가 올해 그 주가를 뭐 시장 흐름을 보면서 아마 6월, 8월 무렵에는 리스크 관리를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뭐 2,650에서 지금 100포인트까지 떨어졌는데요. 이게 조금 더 조정은 이어질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목소리가 좀 잠기셨어요? 너무 강의를 많이 하신 거 아닙니까? 요새 뭐 강의도 많이 하다 보니까 목소리가 그래서 올해 건강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이제 6월 시장 정리하면서 지수를 봤는데요. 사실은 작년에는 떨어진 거에 한 절반 정도를 지금 이제 코스피 기준으로 하면 돌려낸 흐름들인데요. 단기적으로는 조금 조정이 있을 수 있다. 아무래도 이제 지수를 생각보다 오래 강하게 끌려오는 것은 외국인의 매수세, 반도체 엄청나게 산 거 아닙니까?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이 좀 또 매도세를 보이는데요. 그 흐름들은 뭘 보고 이렇게 산 것이며 최근에는 왜 좀 또 매도세로 돌아선 걸까요? 뭐 코스피 기준으로 외국인 보니까 5월까지는 월별로 계속 샀더라고요. 근데 이달 들어가지고 좀 팔았어요. 그런데 외국인들이 우리 주식을 사는 거는 그동안 우리 주가가 저평가됐다. 그리고 머지않아 우리 경제가 회복될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뭐 통계청에서 5월 산업활동 동향 발표했는데요. 제가 선행지수가 순환 변동치가 오늘 뭐 4월 무렵이 저점일 것이다. 근데 오늘 5월 발표됐는데 4월하고 5월하고 비슷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선행지수가 뭐 이제 저점 치고 하반기는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경기 회복 기대를 가지고 우리 주가가 오르고 외국인이 주식을 샀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달 들어서 왜 파느냐. 좀 차익 실현. 그리고 환율이 2월 2일 날 1220원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1300으로 다시 올라왔지 않습니까? 근데 환율이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 좀 오를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환율 상승을 기대하고 외국인들이 지금 이달 들어서 좀 매도를 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이제 회복을 기대하고 샀는데 미국의 금리 긴축 속도도 생각보다는 이제 완화 쪽으로 잘 안 가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환율도 다시 오르고, 그러나 자막에 있는 것처럼 짐 싸는 건 아니죠. 외국인들이 짐 싸서 간다. 이건 좀 과한 표현이고요. 저희도 매일 뉴스를 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뉴스 자막을 뭐 이렇게 뽑을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 이제 상반기를 먼저 좀 정리하고 있는데 사실은 주도주로 보면 2차 전지가 초반에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이 2차 전지를 매수해서 꽤 수익을 냈었는데 이제 또 상반기 뒤쪽으로 가면서는 2차 전지 변동성이 있었고 특별히 또 과거에 네이버, 카카오 이런 거 가지고 계신 분들은 또 못 올랐고 그래서 개인들의 성적이 이건 정확히 사실 알 수는 없으나 글쎄요. 이렇게 참 만족스럽지는 못하죠. 그런 것 같습니다. 올해 우리 코스피에 올랐습니다만은 그래도 업종별로 보면은 코스피 상승률보다 더 높은 게 전기, 전자 업종, 운수장비 업종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대표적으로 경기 관련 업종입니다. 경기가 회복될 걸 기대하고 많이 오른 거죠.
예, 그런데 지나치게 올라가지고 좀 빠르게 오르가지고 예, 좀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예, 그런데 얼마 전에 저 OECD에서요 성장률을 낮춘 나라가 몇 나라 있어요. 예,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일본, 독일 이런 나라 성장률을 낮췄거든요. 대표적으로 이런 나라들이 제조업 중심 국가예요. 예, 그런데 오히려 이런 나라 주가들이 더 많이 올랐거든요. 우리 일본 주가, 독일 주가, 뭐 우리나라, 대만 주가 많이 올랐죠. 지금은 그 제조업 경기가 어렵지만은 앞으로 회복될 거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오늘 그 산업활동 통해서 우리가 꼭 관찰해야 될 거는요. 지난 그 4월에 재고일 지수라고 출하에 비해서 재고가 얼마나 쌓였는가 역사상 최고치였거든요. 130까지 올라갔어요. 예, 그런데 5월 통계 보니까 120 정도로 재고가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기업들이 재고 조정하고 아마 4분기부터는 뭐 제조업 경기가 회복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당장 시장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흐름은 좋은데 여름에는 조금 쉬어갔다는 말씀을 하셨고 그게 브레이크 걸렸는데 그럼 단기적으로 지금 여름에 소위 뭐 7, 8월 강세장 서머랠리는 좀 기대하기 어려운 것인지 그 이후에 하반기로는 좋게 보이시는지 전망 좀 해주세요. 뭐 제 연초 생각 똑같습니다. 5월까지는 오르고 6월에서 8월까지 조정이고 다음에 오른다. 내년 상반기까지 오른다. 내년 상반기까지요? 뭐 이런 전망을 계속 했습니다만은 뭐 그 견해 계속 유지하고요. 그래서 연초에 그 주식을 못 사신 분이라면은 아마 이번 조정 기간에 주식을 뭐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각에서는 뭐 대략 올해 이제 코스피 상단 전망치를 한 2,800 정도에서 외국계에서 뭐 2,900도 내고 국내에도 KB 강영기 위원인가요? 뭐 3,000까지도 전망하는데 내년까지로 보면 지수로 사실 그 정도 위쪽으로 갈 수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예, 제가 올해 적정 주가 추정해 보면요 3,000 정도 나옵니다. 장기적으로 우리 코스피는 명목 GDP하고 거의 같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올해 명목 GDP 3% 성장을 가정하면요. 이게 3% 높은 거 아닙니다. 실질 GDP 성장률 1%, 물가 상승 한 2%. 이 정도 가정하면은 우리 코스피 적정 수준이 3,000이 좀 넘어요. 저는 거기에 접근해가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뭐 당장 3,000 하는 거 아니고요. 뭐 저는 내년 상반기까지 보면은 적정 수준에 접근하는 이런 과정이 전개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야 괴리가 있고 오버슈팅도 하고 언더슈팅도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이제 경제 성장과 주가는 이제 괴를 같이 한다. 그런 로직으로 보신 거고요. 하나만 좀 여쭤보면 어쨌든 그러면은 여름에 6월, 7월, 8월에 조정은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보셨는데 그 조정이라는 게 참을 만한 조정이면 좋죠. 근데 항상 예를 들면 5% 조정한다고 해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러면 벌써 2,500에서 5%면 뭐 7, 80포인트예요. 예를 들면. 그러면 예를 들면 뭐 2,500이 깨질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조정을 기회로 삼긴 하는데 그러면 이제 조정의 그 강도가 뭐 기간은 말씀하셨고 그 폭 자체가 어느 정도 레벨 좀 생각하면 될까요? 지금 고점에서 우리 코스피가 한 5% 지금 하락했죠. 그렇죠. 저는 앞으로도 한 5% 정도는 하락할 것이다. 물론 그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수가 그렇게 하락하면은 종목별로는 더 빠질 수 있죠. 더 빠질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뭐 6, 8월에는 계속 그 리스크 관리를 좀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멀리 보면 주식을 싸게 살 기회입니다. 뭐 이런 말씀을 계속 드려왔는데요. 하여튼 지금은 뭐 현금 비중이 좀 높다면은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오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제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생각하면서도 정작 구매 현금을 마련하기가 좀 어려워요. 투자자들은요. 왜냐하면 살 게 너무 많아. 얘기 듣는 게 너무 많아. 그래서 이제 현금을 잘 뭉쳐놨다가도 어느 순간 계좌를 열어보면 종목이 막 늘어나 있어. 지금 그거를 이제 큰 흐름을 좋게 보시는 겁니다. 정리를 하시고요. 몇 퍼센트의 조정을 기간을 감내할 수 있느냐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 주도 섹터 얘기를 좀 하면요. 저희 상반기는 어쨌든 2차 전지에서 반도체가 중심이었고 그 밖에 자동차나 조선 뭐 이런 쪽이 좀 두각을 나타냈는데요. 조정 이후에 가게 되면 이제 시장의 주도 섹터는 어느 쪽이 될까요? 저는 경기하고 관련된 업종이다.
그러니까 최근에 전기전자 업종, 뭐 운수장비 업종, 쉽게 말해서 삼성전자, 현대차 주가가 많이 올랐지만은 네. 이거는 경기 회복을 기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주가라는 게 상당히 똑똑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그런데 뭐 선행지수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하반기부터는 올라간다, 6월부터는 올라간다. 네. 선행지수가 올라가면은 빠르면은 4분기 내년 상반기부터 뭐 빠른 회복은 아니지만 경기가 회복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거 많이 올랐던 종목이 좀 조정을 거치다가 네. 뭐 4분기 내년 상반기에 오히려 더 많이 오르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경기가 회복될 때 그거를 이제 앞단에 서 있는 실적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섹터가 IT, 자동차, IT나 반도체도 이제 들어있다고 포함이 예, 되고요. 예. 그러면 2차 전지는 그 항목에 좀 들어가기 어렵습니까? 2차 전지도 당연히 들어가고 들어가죠. 당연히. 네. 예, 2차 전지는 다른 무엇보다도 성장 산업이죠. 네. 뭐 세계 그 자동차 시장 점유율이 세계 평균 이제 10% 넘어서고 있거든요. 예. 나머지 90%가 남아 있다는 겁니다. 네. 제가 뭐 시장 침투율이 한 50% 넘어섰다면요. 2차 전지에서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이제 10%라는 겁니다. 이제 초기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워낙 그 강한 상승이 있었고 조정이 있고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이 너무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전문가들이 오히려 의견을 피력하시기가 더 어려워요. 그죠? 예, 예. 뭐 좀 좋은 걸 좋다고 하고 아무리 좋아도 조정받을 수 있다고 하면 이제 너무 지나친 관심 때문에 어쨌든 2차 전지도 당연히 경기 회복과 성장 섹터의 큰 축강은 하나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예. 말씀하셨고요. 경기 얘기 아까 좀 하셨고 미국의 중앙은행의 스탠스를 좀 여쭙고 싶습니다. 근데 당초에는 시장 금리 인상이 이제 좀 끝난 것 아니냐? 예. 네. 2번 올린다고 하나 정말일까요? 의심을 가졌는데 계속해서 연준 제롬 파월도 그렇고 뭐 더 올리겠다는 의견들을 예. 피력하고 있고요. 그게 실현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그러면 이제 금리 인하 시기는 이제 지연되는 건가요? 예. 네. 뭐 지금 시장 컨센서스는 7월에 한번 올리고 네. 내년부터 인하한다. 네, 네. 예, 그런데 제 생각은 아마 7월에도 올리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역시 다른 시각을 주시는 예, 지금 뭐 경기 좋고 네. 뭐 고용, 네. 소비 뭐 다 좋죠. 네. 예, 그런데 경기에 선행하는 몇 가지 지표들이 있는데요. 네. 뭐 어제는 그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좀 떨어졌습니다만은 4개월 이동 평균 보면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작년 9월이 저점이었었어요. 예, 그리고 18만 2천 건에서 최근 26만 건 넘었습니다만은 이게 그 경기 침체 한 11개월 정도 선행을 해요. 예, 그리고 다음 주 고용이 발표됩니다만은 실업률 그 12개월 이동 평균 보니까 아마 제가 보기에는 지난 4월이 저점이었을 것 같습니다. 네. 경기 침체가 조만간 한 2개월 선행했거든요. 예, 예. 올 거라는 거죠. 예,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소비입니다. 예, 미국 사람들이 가계저축률이 굉장히 낮아졌고요.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작년 그 3월부터 금리를 많이 인상했는데 금리 인상 시차 효과를 보니까 11개월에서 18개월 정도 시차를 네. 두고 소비를 많이 줄이거든요. 예. 소비를 줄일 시기가 됐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빠르면 뭐 하반기 3분기부터 미국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 들어서리라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금리 강하게 못 올린다. 그죠? 예, 네. 그리고 뭐 조금 더 빨리 시장 컨센서스는 네. 내년 1분기에 내린다고 그러는데 예, 저는 4분기라고 보고 네. 있습니다. 더 빨라질 수 예. 있다. 지금 어제 미국 그 학경치 GDP가 나왔습니다만 2%로 발표됐는데요. 예. 그래도 실제 GDP가 잠재 GDP 밑에 있습니다. 네. 아마 하반기 마이너스 성장하면요, 실제 GDP가 잠재 GDP 한 2% 밑에 있고, 예, 그다음에 소비자 물가도 뭐 연말 되면 3% 안팎까지 떨어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당장 6월부터 3% 중후반까지 낮아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제가 적정금리 추정해 보니까 뭐 4분기에는 4% 중반 정도 나오거든요. 네. 예, 그래서 저는 빠르면은 4분기에도 금리 인하할 수 있다 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왜 연준 의원들 뭐 일부 개인들 의견은 뭐 필요할 수 있지만 가장 중심에 있는 제롬 파월은 그런 흐름을 알고 있을 텐데 왜 이렇게 계속 올린다고 세게 나오는 걸까요? 속내는 뭘까요? 물론 뭐 그분이 저보다 미국 경제 지표 훨씬 더 많은 정보 가지고 있겠죠. 예, 그런데 연준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물가 안정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물가가 목표안보다 지금 훨씬 높거든요. 네. 예, 현재 경제 지표만 보면은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예. 예, 그런데 저는 금리 정책은 선제적이어야 된다. 아까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면 11개월, 18개월 사이에 소비가 많이 줄어든다. 네. 우리도 한 1년 정도 시차를 두고 금리 인상이 소비에 미칩니다. 그래서 좀 미래를 보면은 뭐 지금 같은 거
파월 연준 원장이 지금 같은 이야기를 안 할 거다 그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몇 가지 추정되는 건 있죠. 일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물가를 잡아야 하고 그리고 이전에 좀 금리 인상 시기나 이런 것도 좀 소위 실기, 그러니까 시장의 표현으로는 헛발질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가려고 하는 그런 경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제롬 파월이나 연준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금리를 팍팍 계속 올리는 수준으로 가고 금리 인하 시기가 뭐 내년으로 넘어가는 것은 아니고, 금리 올리는 건 한계에 왔다. 금리 인하 시점이 생각보다, 그러니까 연준이 얘기하는 것보다 빠르게 올 수 있다. 그 말씀하셨고요. 그 이유는 이제 미국의 경기가 둔화되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거시적인 얘기로 해서 이제 상반기의 전략들을, 상반기의 흐름들을 김영익 교수님과 정리를 해봤고요. 그러면 이제 다음은 그래서 하반기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하는 얘기일 텐데요. 전반적인 자산시장의 흐름으로 보면, 여전히 뭐 주식이 좋긴 합니다만 또 미국에서도 많이 올랐다는 얘기도 있고 해서요. 채권시장 쪽으로 또 좀 이렇게 안전자산으로 자금이 좀 가는 경향이 나타날 수도 있을까요? 가는 경향이 좀 나타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미국 여러 가지로 평가해보면 미국 주가는 지나치게 가대평가됐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미국 S&P 500의 배당 수익률 한 1.6% 정도 됩니다. 장기 평균이 4.3%거든요. 그런데 미국의 10년 국채 수익률이 3.8. 그 다음에 2년짜리는 어제 보니까 4.8% 정도 돼요. 배당 수익률보다 국채 수익률이 훨씬 더 높다는 거죠. 이런 걸 보면은 과연 미국 사람들이 계속 주식을 살 것인가?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번 달에 가장 미국 경제에서 제가 보는 지표 중에서 큰 변화가 실질금리가 플러스로 전환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실질금리라는 건 뭐냐면은 미국 10년 국채 수익률에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뺀 겁니다. 이게 금리가 물가보다 높아야지 실질금리가 플러스여야지 정상이죠. 그런데 그동안 큰 폭의 마이너스였습니다. 그런데 이달 보니까 미국 10년 국채 수익률이 한 3.78%. 그 다음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저는 뭐 7월에 발표가 되지만은 6월에 한 3.5%라고 보고 있거든요. 실질 금리가 이번 달에 플러스로 전환된다는 겁니다. 그동안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였기 때문에 주식 투자 요인이 생겼는데요. 실질 금리가 플러스로 전환되면은 주식 투자 요인이 많이 사라질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실질 금리하고 제가 S&P 500하고 상관계수를 한번 구해보니까요. 마이너스 0.75가 있어요. 굉장히 높긴 합니다. 실질 금리가 오르면은 주가가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만간 미국 투자자들이 주식보다는 채권을 살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배당 수익률이 미국도 떨어졌다는 것은 미국 기업들이 배당을 갑자기 줄이는 것보다는 이게 주가가 올라가지고 주가가 많이 그렇죠? 올랐죠. 상대적으로 전에 받는 배당 금액을 주가가 오르니까 배당 수익률은 좀 떨어진 거고 주식의 매력은 상대적으로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떨어지고 그죠? 그 자금이 채권 쪽으로 좀 갈 수 있다는 그렇습니다. 그런 흐름이신 거잖아요. 글로벌 증시를 보면 상반기에는 어쨌든 미국도 좋았고 일본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일본 얘기는 굉장히 많이 요즘 얘기하는데 뭐 버핏이 샀다는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일본 증시 흐름은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 일본 주가가 뭐 선진국 중에서 올해 제일 많이 올랐는데 제가 일본 경제 지표를 보니까 일본 경제가 서서히 디플레에 탈피하고 있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사실 그 명목 GDP가 왔다 갔다 하는 날은 세계에서 없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일본이었었는데요. 보통 이제 명목은 계속 늘어나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일본 명목 GDP가 늘어나는 추세가 보이거든요. 일본이 디플레 탈피했다. 그래서 앞으로 저는 미국보다는 일본 주식을 조금 더 비중을 늘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중국은 사실은 생각보다 이제 경기가 안 좋아지고 있고 어젠가에 제가 기사 보니까 이제 뭐 중국 기사 보셨습니까? 중국 대학생들이 졸업사진 찍으면서 시체 사진 찍는다고? 예를 들면 뭐 졸업사진을 우리가 꽃다발 두고 찍는 게 아니라 뭐 계단 같은데 널브러져고 탁자에다 이렇게 해갖고 그냥 그러니까 중국 젊은이들의 일자리 없음을 반영한다는 기사였는데요. 중국 경제는 생각보다 회복이 좀 더딥니다. 중국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기대가 너무 컸던 것 같아요. 리오프닝 한다고. 그런데 뭐 중국 경제가 3% 성장했는데 최소한 올해 5% 이상 성장할 것 같습니다. 저는 하반기 들어가지고
소비가 증가하면서 부분적으로 리오프닝 효과가 나타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중국 증시가 제일 부진했는데요. 제가 6월, 8월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주가가 제일 많이 떨어질 수 있다고 보는데요. 네. 중국 주가는 그동안 별로 못 올랐으니까 상대적으로 덜 떨어지고 덜 떨어지거나 오르거나 4분기 리오프닝 효과가 부분적으로 나타나면서 4분기에는 중국 주식이 상대적으로 더 좋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하반기 전반적인 자산 시장에서의 자산 배분 전략을 먼저 여쭙고 이제 주식 시장의 투자 전략을 여쭙게요. 아까 이제 올해 사실 상반기 결산해 보면 자산별로 뭐가 제일 좋았냐 그러면 또 가상화폐가 제일 많이 올랐다. 변동성이 엄청 컸지 않습니까? 그렇긴 한데 뭐 거기는 힘을 실기 좀 어려운 거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자산의 배분이 전략하고 현금까지 포함해가지고 그죠? 자산 배분 전략부터 좀 말씀해 주세요. 뭐 채권 금리가 최근에 떨어졌다가 올랐습니다만은 저는 금리는 장기적으로 하락 추세에 접어들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1, 2년 보면은 지금 채권 사시는 것도 괜찮다. 장기적으로 금리가 떨어지면 채권 가격은 오르는 거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저는 주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6월, 8월 계속 조정이다. 이때 주식 비중을 늘리시라.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뭐 4분기 내년 상반기에 뭐 3천에 접근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정이 오면은 주식 비중을 좀 절대적으로 늘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절대적으로 이런 표시 잘 안 하시는데요. 그러니까 기회가 올 수 조정이 기회인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회라고 조정인데 편안하게 뭐 지수 5% 7% 빠지고 종목이 10% 빠지는데 고마워 땡큐 하고 사겠습니까? 쉽지 않다니까요. 그게 그런 걸 마음에 두고요. 그러면 주식시장 전략으로 조금 더 압축해 주시면 이제 7, 8월 조정을 보고 하반기 했을 때 시장 전략, 좀 섹터 전략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뭐 지금 뭐 예를 들어서 현금이 100이 있다면은 저는 뭐 3분기에 주식을 한 70% 정도까지 이 정도 사셔도 될 것 같습니다. 뭐 섹터는 선행지수가 하반기부터 증가한다. 4분기부터는 우리 무역 수지도 아마 흑자로 전환될 것 같습니다. 경기 회복 신호가 여기저기서 나타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경기 관련주,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전기전자, 운수장비, 그다음에 2차 전지 이런 것들이 저는 다시 오르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경기가 좋아지면 핵심에 서 있는 섹터이고요. 지난번에 오셨을 때 이제 조선주도 좋게 코멘트를 하셨고 조선주도 꽤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 말고 조선이나 화학이나 철강이나 우리가 보다 더 과거에 조금 경기 사이클과 민감한 이런 쪽은 어떻게 보세요? 제가 지난번에 그 조선을 말씀드렸던 거는 울산에 강의를 몇 번 하러 갔는데요. 그 조선업종 현지 담당자들, 종사자들이 굉장히 낙관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애널리스트들 자료 보면은 그하고 많이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적극적으로 추천을 못했습니다만은 뭐 조선업 경기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2, 3년 동안은요 뭐 계속 괜찮아 보입니다. 조선도 좋게 보시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큰 그림들 또 전략들을 다 주셨기 때문에요. 참고하셔서 물론 개인들의 트레이딩 전략은 좀 다를 수 있으나 큰 흐름을 짚어주시니까 참고하셔서 우리가 이 여름을 잘 견디고 하반기에 큰 수익을 한번 내보죠. 오늘 딥사이트 서강대학교 김영익 교수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